제가 솔직히 그땐 자존심이 되게 상했었어요. 극단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다고. 와, 씨,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아, 이게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저는 지금 약한 마음 먹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제이님, 전 처음에 절대 환생 이별은 아니고 다른 남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 사실들이 맞네요. 그래서 세미도 봤다가 포기하고 여자친구 인스타 보면 새로운 연애에 매번 사진도 올리는 걸 보면 전 괴롭네요. 디테일한 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전 괴롭고 술만 늘고 답답한데 여자친구는 오랜 시간을 다 무시하고 행복한데 전 왜 자꾸 무너지고 극단적인 생각만 드는데 어떻게 해야 에서 맞춰졌어요,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이겠죠.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지금 현재는 연애가 인생의 전부니까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사실 이별을 당했던 경험이 있고 하지만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다른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저 사람은.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내 행복을 연애에서, 특히 저 사람에게서 찾고 싶으신 건데, 중요한 거는 행복은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은 사실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은 저 사람에게 내가 기대고 바라고 요구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그러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한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제이님께서는 여태까지는 행복을 사랑에서 찾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별이 됐을 수도 있고요. 내 행복을 상대에게서 구하는 그런 관계는 사실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사는지 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뭘 해야 행복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을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좀 활동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좀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안 만나본 계층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내 삶을 활력으로 많이 채워놓고 그렇게 나 자신을 바쁘게 그리고 내가 못 보았던 풍경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는지를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 여자친구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을 때 꼬실 수도 있는 거거든. 내가 앞으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도 이건 기본인 거예요. 절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사실은 연애 자격을 만든 거거든요.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거는 연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연애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걸 이분들이 사연을 보내줘가지고 알았거든요. 이렇게까지 힘들 거면 뭔가 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알리다 보니까 그 길에서 나라쌤을 만났고 그래서 연애 자격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잘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갈 거야. 그래서 제발 잘 버티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 생각을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분들에게 의지하면서 버티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정말 고마울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그분들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다시 웃고 있는 걸 발견을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약한 마음 먹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지내기를 약속합시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있었어요. 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번아웃에 대한 거였어요. 사실은 뭔가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진제이님처럼 인생에서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연애를 해봤는데 근데 연애가 안 풀렸어. 그러면은 인생에 번아웃이 올 수 있죠. 이런 번아웃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 이제 이분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되게 많은 관심사일 것 같아요. 번아웃이라는 주제가. 지금 특히 코로나 블루가 되게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경제도 되게 안 좋아졌고 일자리들도 많이 줄었고 사람들이 예전엔 스트레스를 되게 잘 풀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힐링 포인트를 많이 잃어가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받아줄 만한 서운함도 못 받아주거나 그러면서 이별이 되는 것도 되게 많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연애에서 받는 만족감이나 힐링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근데 그쵸. 힐링 포인트를 연애에서도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내 힐링 포인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죠. 번아웃 이런 주제들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번아웃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과도 되게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난 지금 나의 현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는 요만큼인데 난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사다리 같은 게 필요한데 사다리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현실에서 노력을 해봤자 이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노력에서 내가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죠. 해봤자 안 되는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저는 번아웃이 거기서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진재님 같은 경우도 내가 연애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너에게 헌신해가지고 연애를 했고 너랑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아왔고 상담까지 받으면서 너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너가 결국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봤자 되는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연애라는 게 노력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모르겠어 안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누굴 믿고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나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연애가 되게 중요한데 아무도 못 믿겠고 연애를 못 하겠으면 나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연애 번아웃이 인생 번아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권태기도 일종의 연애 번아웃이라고 봐요. 내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연애에서 내가 얻는 게 없을 때 사실은 자꾸 마음이 식고 이별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결국은 연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궁극의 목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돈벌이 수단일 수도 있고 자아실현 수단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행복에 도달하는 게 어느 지점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한 거냐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 게 거기까지 도달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노력을 해도 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번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 목표를 밝혀드리자면 저의 인생 목표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죽어서도 길이길이 길일 수 있는 그런 고전을 하나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죽어도 끝나지는 목표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위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연애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길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는 그런 분들의 멘토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진짜 행복한 커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목표가 아직은 어렵기는 해요. 그 정도 사람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더 배울 게 많은 사람이고 계속 성장을 해가는 와중이고 저는 정말 저의 40대, 50대, 60대가 많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행복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연애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연애 자격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저를 닮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많이 느껴요. 실제로 제가 전 남친이랑 헤어졌을 때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다고. 제가 솔직히 그땐 자존심이 되게 상했었어요. 내가 연애 전문가고 행복한 연애를 알리는 사람인데 이별을 당한 거야.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요.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한번 친구한테 털어놔봤어요. 그 친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한 거니까 마음 바꿀 수가 없을 거야.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털어놓고 그 친구의 그런 조언을 듣는 것만으로 마음은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저도 직장인이었는데
일이랑 연애하시나 봐요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진짜 그때 일에 미쳐 있었거든요. 와, 씨,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를 일으켜줬던 사건은 그때 당시 이제 제 팬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때 팬카페 쪽에다가 상황을 적었어. 나 사실 이별을 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필요할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별을 했어도 여러분들은 나를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응원을 해달라. 라고 썼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엄청 달아주셨어요. 이별을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저는 희원쌤 웹툰 덕분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고 그리고 희원쌤 이야기를 보는 게 자기는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분들에게 응원을 받다 보니까 아, 나는 되게 잘 살고 있었구나. 내 삶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폰에서 이제 카페 댓글을 보는데 그때 제가 이별하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아, 내가 웃을 수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이 없어도 웃을 수 있구나. 그럼 살아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그러면 날 살게 만들어준 이 카페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하다가 나라쌤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행복할 수 있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행복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우선은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되게 재밌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재밌고 보람이 되기 시작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팬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랑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에 의미를 두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연인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인생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 내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내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더 두터워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책임감이 생기고 그만큼 목표는 커지고 그러면서 나는 좀 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번아웃이 오더라도 아 이게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번아웃이 왔으니까 나 그만둘래라는 생각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냥 일단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시간을 투자를 해보는 거.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일단은 해보는 거. 그래야지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황에 안주해요. 내 힘든 감정에 안주하고 오히려 그걸 즐기면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힘들어지거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내 감정을 보지 말고 내 행동을 바꿔요. 내 행동을 좀 더 행복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 좀 더 목표가 있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 그리고 번아웃이 오지 않은 사람이 할 만한 행동.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보면 내 마음이 옮겨가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거든요. 많이 바뀌진 않아.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해봐요. 일단은 해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연애 번아웃이든 인생 번아웃이든 직장 번아웃이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우선은 내가 일단 힘들지 않은 사람처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 고민에 좀 해줄 말이 너무 많아져서 이건 오늘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힘들 때 힘을 더 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앞으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